네. 테스팅, 테스팅, 테스팅. 예, 감사합니다. 칫솔 4,300만 개. 우리가 신화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애터미 칫솔 이전에 최고로 많이 팔았던 칫솔이 있어요. 1,000만 개를 팔았거든요. 무슨 칫솔이냐면 777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게 동네 구멍가게마다 다 들어가 가지고 한 1년에 1,000만 개가 팔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300만 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칫솔 역사상 정말 신화를 우리가 창조해 가고 있는 겁니다. 칫솔 하나 만드는데 거의 자동차 부품을 테스트하는 그런 설비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예. 왜냐하면 칫솔질 하다가 툭 부러져서 이렇게 입 다칠까 봐서. 그거 다치면 얼마나 다치겠어요. 그래도 하여간 이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내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런 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 쪽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산업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몇백 번, 몇천 번을 이 굴곡 테스트를 했을 때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칫솔 공장인데 거의 일하는 분들이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수준으로 전부 머리 싸매고 이렇게들 하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고 이런 품질 관리, 이런 실력들을 애터미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요 17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했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과장 시절에는 품질관리 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ISO 9001 이런 거를 그 당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 안에 ISO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그 당시 아주 초창기였어요. 지금은 ISO 그냥 쉽게들 내주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그 초창기에 ISO를 도입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생산 공장에 이렇게 딱 가보면은 저는 이 공장의 불량률은 몇 프로겠다 때리면은 지금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품질 관리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브랜드가 붙는 제품에 대해서는 애터미가 책임을 진다 하는 거예요. 그 보증 시스템을 이제 철저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업체들을 선정을 할 때 그 보증 시스템에 준해서 합격을 하는 회사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가 개선을 시키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회사 정도가 선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확 넣고 싶은데 상당히 이렇게 시간이 좀 더뎌지고 있는. 어제도 많은 신상품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죠. 점점 탄력을 받아갈 것입니다. 어제 이제 신상품 중에 우리 이제 식품 공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식품 공장은 사실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한다기보다는 식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맛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들, 거기서 사다가 여러분들한테 팔면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양을 못 떼요. 양을. 두 번째는 그 식당 설비들이 우리 품질관리 기준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맛의 달인들 보고, 자, 우리가 제대로 된 공장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와가지고 생산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클러스터를 지금 정안에다가 만드는데 2만 평 땅을 사가지고 지금 거기에 공장을 지금 이제 설계가 끝났고 곧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은 국내에 있는 정말 맛의 달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생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품질 기준에 합격한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초청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런데 본인들이 다 100% 투자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사장님들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비 투자할 돈이 없는데 설비를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은 애터미가 또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지분은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본인들이 설비까지는 하는데 예를 들면은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못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오롯의 품질 관리 팀이 품질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식품 쪽의 합력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애터미가 채워나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롯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식탁은 애터미가 다 책임지고 해결을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먹는 거, 또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곰탕 나오거든요. 예. 그 곰탕이요, 착한 곰탕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걸 개발하기까지. 그래서 그 곰탕 이렇게 이제 완전히 지방을 제거한 그런 곰탕인데 저희 집에서는요 아침에 곰탕차를 한 잔씩 해요. 머그컵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소금만 이렇게 딱 타가지고 죽염 쓰거든요. 앞으로 우리 죽염도 실을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많이 쓰는 것 아니니까 죽염 실차해서 지금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죽염을 먹어왔고 그래서 소금도요 이렇게 쓴맛이 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단맛이 날 만큼의 그런 소금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쓴맛들은 다 불순물들 맛이에요. 그래서 그 죽염을 타가지고 그냥 머그컵에 이렇게 한 잔을 딱 하면은 기가 막힌 아침 차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라면 먹으면은 아무래도 영양 불균형이 좀 오겠죠. 예. 탄수화물은 너무 많은데 이런 단백질 이런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애터미 이 곰탕에다가 우리 감자라면 끓이면 어때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원가는 좀 올라가겠죠. 물로 끓이는 것보다. 그런데 자녀들한테 그거 몇천 원 더 먹이는 거 아깝다. 그런 분은 뭐 그냥 물로 끓여 주시고요. 내 새끼 먹는 건데 뭐가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곰탕 국물에다가 라면 쫙 끓여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 영양 밸런스도 맞춰지고 특히 여성분들 골다공증 염려되시죠? 예, 이 뼈국물 우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칼슘 충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충분히 넘칩니다 이 곰탕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곰탕차 한 잔씩 이렇게 하시면은 늙어서 골다공증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어제 상품들 뭐 앱솔루트 헤어 케어도 새로 출시가 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면은 이게 더 이상의 이 헤어 케어 제품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팍 온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벌써 몇 년 전에 최고였지만 그동안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 첨단 기술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든 앱솔루트 케어 제품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다우 크림 이제 에센스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나이 먹으면 다 고민이 이 주근깨, 검버섯 이런 거예요. 피부만 깨끗해도요, 곱게 늙으셨네 이래요.
도리어 주름보다도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흠집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잡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스파다우 크림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거예요. 유기농 쌀 여러분들 잘 드시고 계시죠? 예, 정말 돈 안 되는 장사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쌀 장사해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기농 쌀을 가지고, 유기농 쌀은 무농약에다가 그 다음에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 퇴비를 써야만이 유기농 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 쓰지 않은 정도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지었던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걸로 밥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출시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햇반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센터에서나 어디 밖에 나갈 때도 밥을 사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예, 다 아마 곰탕 국물에다가 말아가지고 김치에다가 해서 그냥 아이고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 밸런스 맛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부대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부대찌개, 김치찌개가 나오는데 지금 부대찌개 불합격, 김치찌개 불합격, 어제 저녁, 오늘 아침 테스트를 했는데 불합격들이에요. 왜냐하면 김치찌개를 하려고 하면은 묵은지가 제대로 숙성된 묵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은지하고요, 그냥 씌어진 신김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지가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지금 김치찌개 맛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불합격 다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제가 식품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냐면요, 반찬이 좀 남잖아요. 막 버리기가 아까운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국물이 좀 남았는데 그 국물 싸가지고 가고 싶어 그냥. 예, 그런 정도. 그래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남으면은 못 버릴 만큼 너무 맛있어 가지고, 요게 애터미 식품에서의 합격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부대찌개 정말 잘 만들었어요. 햄 좋은 거 쓰고 소세지 좋은 거 쓰고 두부 좋은 거 써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불합격. 예. 그래서 국물 조금 남았는데 보관을 할까 버릴까, 버려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불합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국물이 조금 남더라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 기에 다시 먹고 싶을 만큼의 그런 수준의 맛이어야 되고 영양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킹크랩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바닷속에 이 수영하고 다니는 스위밍 크랩을 가지고 게살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게살 맛있죠? 예, 그런데 게살 이 킹크랩이나 뭐 이런 거 먹으려고 그러면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가요. 먹는 것에 비해서. 예, 그런데 우리는 게살만 딱 모아가지고 제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횡성 한우 선물 세트. 예, 잡맛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 횡성 한우 하는지 알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좀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드시면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맛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느낌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 갈비가 호주에서 들어오죠. 시드니 갈비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요 자르는 형태 때문에 LA 갈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 LA 갈비도 정말 호주는 그 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소들이 평생 이렇게 사료만 먹고 똥밭에서 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광활한 대지를 달리면서 풀을 뜯으면서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몇백 킬로가 되는 거예요, 농장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전라남도만한 농장, 뭐 경상도만한 목장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몰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풀어놔요. 마지막 잡을 때 몰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헬리콥터 2대, 3대를 가지고 소몰이를 막 해요. 가끔 이렇게 막 소 몰다가 이렇게 뭐 헬리콥터 사고 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막 그 소들을 헬리콥터로 몰아가지고 쫙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도살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나라가 바로 호주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산천 초목에서 정말 이렇게 풀을 자연으로 자란 그런 풀들을 먹고 그런 항생제 안 들어있죠? 예. 그리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별도로 항생제 섞인 그런 사료를 먹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횡성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방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성한우 하는 거예요. 여기 넓은 목장지대가 있죠. 그래서 이 호주산 LA 갈비 선물 세트가 이번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애터미는 이제 GS 전략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제품들을 우리가 갖다 실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머리에 두고 있었던 제품 중에 논이라고 있어요. 논이. 예, 논이. 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논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한국에서는 다 실패를 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너무 비싸게들 팔더라고. 두 번째는 논이라는 것이요, 맛이 더럽게 없어요. 진짜 맛없는 거예요. 맛이 더럽다는 거 있죠. 쓴맛도 아니고 뭐 떫은 맛도 아니고 하여간 더러운 맛이에요. 그냥 맛 자체가 입에 대기 싫은 맛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약한 맛인데 이거를 정말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요, 이번에 애터미에서 기가 막히게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효를 시키고 그 나쁜 맛, 나쁜 냄새들을 전부 다 증발시킬 수 있는 그런 특수 공법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주스처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스처럼 마시려고 하면은 이게 무겁기도 하고 배송비도 많이 들고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요. 어때요? 해모임처럼 만들어 드리면 어떻겠어요? 예? 고농축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병치레를 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질병이 있을 때는 이거를 먹어서 막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건데도 그걸 먹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하는 데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염증에 아주 특효가 있다고 그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대부분 염증이에요. 염증, 관절염 그러죠, 간염 그러죠, 폐렴 그러죠, 뇌염 그러죠. 대부분의 염증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질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장염, 그 다음에 신장염, 대부분이 염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염증을 없앨 수 있으면 많은 질병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증 계통으로 논의가 특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 맛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논의를 한번 제대로 취급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애터미 오롯 연구진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제가 도리어 놀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넣냐고, 어떻게 논의해서 이렇게 단맛까지 나냐고. 이야, 이거는 기적이다고 할 만큼 이제 그런 제품이 개발이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모임 먹을만 하죠? 해모임보다 조금 더 먹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게. 논의는요, 절대 그런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2의 해모임과 같은 그런 상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증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을 해주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이런 이제 기능식품, 보조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정말 제가 그 제품을 개발한 팀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 오롯이라고 하는 이 식품 회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공장이 직접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우리 식품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그분들의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마련을 해줄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칫솔 공장만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맛의 달인들,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맛있게 이런 먹거리를 만들어 오신 분들에게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애터미가 열어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또 한 번의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애터미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죠. 국내에서도.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실 분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가난한 분들 중에서, 전업으로 뛸만한 분들 중에서는. 예. 뭐 아직도 남아 있겠죠. 일부는 소식 못 듣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토큰,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런데 노후는 조금은 깝깝하다. 대책이 서기는 서는데 아이고 한 달에 300만 원 연금 받거나 뭐 그거 받아가지고는 내가 조금 참 내 배짱껏 못 살겠다. 정말 내 마음껏 못 살겠다. 손주들이 오면은 좀 뭐 좀 용돈도 막 팍팍 주고 손주들 학비 정도는 내가 탁 대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겨우 내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니까 뭔가 소득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낙오자가 돼가지고 급한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대한민국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실업률 엄청 높다고 그래도요, 실업자가 많을까요? 직업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직업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실업률 뭐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엄청 높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80% 90%는 현재 직업 가지고요,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노후 대책이 회색인 분들이 있죠. 뭐 아주 깝깝하지는 않는데 뭐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올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저희 이제 후배들 중에서 삼성 임원 하는 친구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삼성 임원 정도 한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내가 퇴직하면 어떡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고의 코스를 간 그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코스를 간 그 친구들마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90%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맞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이제 일환으로 저희가 전국에다가 매일 원데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센터를 지금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본사에는 1,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용 강당이 지금 지어집니다. 그러면은 내년 봄에는 오픈을 해요. 그러면은 자, 1시간 정도 차로 와가지고 매일 원데이 세미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때요? 괜찮겠죠? 예. 30분 이내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은 엄청 좋은 거고, 뭐 차로 1시간 정도 가가지고 서울 같으면은 시내 움직이면은 뭐 30분 1시간은 대부분 다 걸리니까, 그래서 이 충청권은 본사에서 해결을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콜마 B&H 원데이 세미나에
좌석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바로 옆에 정안에다가 우리 식품 공장에다가 오롯 식품 공장에다가 평소에는 5,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마 비엔에지의 현재 강당의 2배 정도로 짓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착공을 지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오니까 일산 막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하고 인천 빌려가지고 했죠. 예. 한 10,000명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안이면 오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뭐 부산 사람들은 조금 멀겠다. 뭐 목포도 좀 멀고. 예, 그래서 하여간 그래도 일산보다는 나아요. 그렇죠? 부산에서 일산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 송도 가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본사고 옆에 빨간 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그게 강당이에요. 지금 지붕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 쪽에 저기가 지금 강당 자리예요. 그래서 완공을 해놓으면은 아마 세계적으로 기가 막힌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의 월드 허브 이제가 되는 건데요. 저 안에 직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근무하고 싶은 회사 1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애터미 본사에서 일해보고 싶다, 요 생각이 들도록 저걸 만들어 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좋은 장소에 수영장이 있어요. 근무 중에 수영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애기 보육센터가 있어요. 직원들이 애기 데리고 출근하고요, 거기다 맡겨놓고요, 그러면 전문 선생님이요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점심 먹고 퇴근할 때 또 같이 가고요. 애들은 수영장에서 놀던 거기 뭐 놀이기구 뭐 이런 거 팡팡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애들 좋아하는 거 거기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뒷산이 한 10,000평이 있어요. 거기는요 산책로 겸 동물원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들한테요 토끼도 분양해주고 닭도 분양해주고 염소도 분양해주고 그래갖고 이름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애기야, 요건 네 토끼야, 네 토끼 알았지? 밥은 네가 줘야 돼. 이래가지고 애기가 밥도 주고 이렇게 다 케어할 수 있도록 요런 이제 장소를 만들어 놓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도 이렇게 심어놓고 애기들 나무 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는 거예요. 직원들 이름도 붙여놔요. 그러면은 요거는 요게 내 나무. 그러면 가물면은 물도 와서 주고, 그렇죠? 예를 들면 과일나무 같은 거 심어놓으면은 과일도 따서 또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면에서도 완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아주 재미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때는 막 이렇게 슬라이딩 튜브 있죠, 물놀이. 예? 그런 거 타고 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예. 소방서에서 이렇게 2층에서 1층 내려올 때 봉 타고 내려오는 거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소방서는 전문 훈련받은 사람들이라 그거 되는데 애기들 그거 타다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양보하고 참았고요. 예. 하여간 그런 그 재미난 시설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탁구다이 이렇게 있어요. 예. 탁구다이 옆에다가 의자 놔두면은 그게 회의 테이블인 거예요. 회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야, 빠따 잡어 한바탕 하고 탁구도 못 치면서 뭐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이제 의자인데요, 그네예요. 그네, 놀이터 이렇게 그네 있죠. 예, 그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네가 다 마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에 앉으면은 흔들흔들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래야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요,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가면은요, 커다란 쿠션을 그냥 방바닥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누워가지고 그냥 일할 수도 있고 누워가지고 대화할 수도 있고 거기 회의실이에요, 회의실. 예. 그러다가 이제 뒤집어져 잘 수도 있고. 예. 그런 이제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층은 이제 북카페로 하고 거기 이제 강당하고 1층은 여러분들 회원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든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방도 있어요. 생각하는 방. 양변기를 뺑 돌려서 놔두고 거기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거 저는 만들자고 하고 있고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아마 제가 이길 거예요. 그런 거 해놓으면은요 왜 하냐면은요 그런 게 하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좀 있어야 이게 뉴스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회의실도 있더라. 그 회사는 그 회사는 말이야 화장실에서 뭐 많이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변기에 앉아가지고 아이디어실이라고 생각하는 방이라고 있대.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도 살살 피워놓고 어떻든 이렇게 재미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직원들 그 안에 이렇게 트랙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롤러브레이드 이런 거 다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뺑뺑뺑뺑 탈 수도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사무실 안에서. 그래서 요 우레탄 트랙을 건물 한 층에는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옥상 밖으로도 한 바퀴 뺑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트랙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맑은 날은 옥상에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뛰면 조깅할 수 있거나 산책할 수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이제 뒤산이 있어가지고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옥상 가면은 금강이 탁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열왕릉도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환경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근무 중에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중에 수영하고요, 탁구하고 라켓볼장도 지금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컷 놀다가 지치면은 너무 힘들다, 우리 일이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놀다가 일하는 그런 이제 사무실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렇게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왜 이런 거를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본사의 임직원들을 잘 섬겨줘야 돼요. 회장은. 그러면은 그 임직원들이 우리 회원님들을 잘 섬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임직원들을 제가 개차반 취급해, 그러면 속으로 내가 말이야 회사에서 받는 대우가 이따인데 회원들한테 내가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내가 회원들한테 잘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게 하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아이고 이 형편없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말이야 이런 것까지 시달려야 되냐고 짜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천상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내가 회사에서 받는 대우가 어떤 건데 우리 회원님들이 아무리 귀찮게 하더라도 나는 섬겨야 돼, 이렇게 마음들이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임직원을요 이렇게 무시하고 박대하고 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절대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직원들을 정말 전 세계 어떤 회사보다도 잘 섬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는 그런 투자 비용들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부담은요, 홍보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홍보비. 자, 우리가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은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취재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야, 어떤 회사 갔더니 근무 시간에 수영해도 된다더라. 어? 정말 막 회의실이 보니까 뭐 의자가 그네가 놓여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어떤 방에는 막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회의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더라. 그리고요, 우리는요 자기 책상이 없어요. 출근하면은 책상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 책상이 없어. 그럼 어떡하느냐? 아무 데나 앉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서도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노트북 하나 딱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랜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없는 회사, 페이퍼리스 오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융복합이 되는 거예요. 부서가 없으니까 전 직원이 막 섞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회장실도 없애라고 했더니 회장은 유폐를 좀 시켜야 된다고. 예. 제가 출근했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어. 회장님 일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쪽 구석지다 처박아 놓은대요. 네. 근데 제가 그 방에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원들하고 친숙해지고 전혀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회장 맘 먹어도 되는구나. 뭐 아이고 친구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회장도 방구도 뿡뿡 끼고 하네.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같이 앉고 있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고상한 게 아니고 회장도 좀 막 먹어도 되겠네. 원래 우리는 막 먹자는 거든요.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 막 이렇게 이제 하여간 저는 맞짱을 뜨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벽이 있는 것만은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절충안으로 해가지고 회장 유폐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거 안 들어가 있고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문 잠가 놓을 거예요? 못 나오게? 예. 일단은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뭐 회장실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내 발 달려 있으니까 돌아다닐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들라고 그래 봐라 내가 갇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섞여서 일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는 진짜 인류기업을 넘어서는 초인류기업인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에 있는 그 후배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애터미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줬어요. 우리 회사는 입사하면은 명함에다가 직급은 자기가 파. 그럼 신입사원이 부장 이사 파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돼. 예,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안에 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명함에다가 대외용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다니니까 사실 회사 내에서도 또 그 직급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직급 없애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무 명함 파고 다니면 상무님이라고 불러야 되다 보니까 또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별명을 하나씩 다 지었어요. 그냥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별명을. 김대현 대표이사는요 댄이에요. 댄이. 김 사장님 그러는 게 아니고 댄이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그 최 부사장은요 스캇이에요. 스캇. 예. 발음 잘못하면 수컷 이렇게 들릴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저희 그 도경이 사장이 있죠. 거기는 엠마. 예. 엠마님 이렇게 불러요. 저는요 몽샹. 예, 몽상이에요, 몽상. 예, 예. 저보고 몽상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돼요. 뭐 회장님 뭐 이렇게 굳이 안 불러도 되고요. 하이 몽상 이렇게 불러도 돼요. 예, 예. 여러분 맘먹어도 돼요. 예. 예?
뭐까짓 거 뭐 지가 뭐 처음부터 회장이었나 뭐 10년 전만 해도 거지였는데 뭐 그렇잖아요. 예. 50만 원짜리 월세방 살던 제가 출신이 천출이에요. 천출. 예. 어떤 분들은 회장님 참 검소하시네요 그러는데요, 검소해서 검소한 게 아니고요, 원래 출신이 바닥 출신이라 고개 체질에 맞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맘먹어도 돼요. 하이 몽상, 사진 찍어요 이리 와서 뭐 이렇게 해도 대충 맘먹어도 됩니다. 하여간 이제 회사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서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멘토가 돼서 아이디어를 막 섞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업자분들 중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멘토들을 다 붙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뭔가를 할 때는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의견을 내고 싶을 때는 바로 그 멘티 되는 그 직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직도 없고 부서도 없으니까요, 어디에든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전 조직으로 쫙 퍼져나가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멘티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현장의 어떤 그 니즈라든가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회사 정책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렇게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돼야 100년 기업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있었던 회사들 중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 배웠는데 이제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애터미가. 우리는 앞으로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 후발 업체들 있죠. 애터미를 싹 카피를 해갔어. 똑같이 하면은 절대 애터미 못 이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딱 했어. 그럼 우리는 빨리 알파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알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에게 절대로 자만하지 말으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겸손해라. 바닥까지 내려가라. 그리고 후발 업체들 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겸손하게 가서 배워라. 물론 뭐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또 가르쳐 주기도 해야죠. 왜? 업계 전체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업계 전체에도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금까지 보면은요 좀 쌍놈 문화가 이 동네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막 약점을 막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우리는 그 회사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요렇다 하면서 계속 자기 장점만 얘기하면 되는데 남의 문제점을 후벼 파는 아주 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후벼 파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맙죠.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거를 막 퍼뜨리는 그런 이제 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 업계에는 끊임없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오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수도 없이 생겼는데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특히 돈 빨리 된다고 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진입비가 있는 회사들. 진입비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은 얼마 매출을 쳐야 되는, 그러면 초기에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가는데 결국은 꾼들 몇 사람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대단히 멍청한 회사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한테 와서 물어보면은 좀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야, 니네 3년 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할래? 그렇잖아요. 네. 지금 초기 3년을 막 강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3년 됐거든요. 그럼 자기 회원들, 와 있는 회원들 보고 이제 3년 끝났으니까 다른 회사로 가라, 이제 시작하는 회사로, 그 얘기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모두가 다 일본이다,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 사람도 일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상한선이 있죠. 그 5천선에서 다 수당이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종지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5천 좀 넘어가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상위 리더들이 대체로 5천선을 거의 잘 넘지 않도록, 거기서 조금 더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먼저 온 사람들, 5년 10년 전에 온 사람들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없이 더 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그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지금 시작한 사람이나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초창기에는 보여줄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라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분들이 더 유리하고, 그래서 늦게 오더라도 전혀 불리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설명을 해야지, 그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떴다방들이라고 하는 게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하던, 그래가지고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면은, 근데 또 멍청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3년 전에 온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 3년 됐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새로운 회사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들 다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더라도 항상 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 만났으니까 이 검토를 할 때는요, 비교도 하고 치밀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정을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결정을 또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매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돌다리만 두들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두드리냐? 돌 깨질 때까지 두드리고 있어. 네.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애터미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본격적으로 지금 해 나갈 겁니다. 물론 뭐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재단을 만드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학교도 저희가 지금 준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고1 이렇게 60명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냐 하면은요, 오늘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 학교는요 5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요, 첫째, 거짓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학교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력이 없어요. 누가 옆에 학생을 때렸다 그러면은 그날부로 이제 수업이고 뭐고 다 중단이에요. 그리고 도둑이 없어요. 도둑질 했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를 피웠다. 학생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대회계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장이 먼저 금식에 들어갑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저혈당이 와서 금방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야 돼요. 제가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사장이 금방 죽을지도 모른다.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단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주일씩 단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학생들이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은 일주일간 계속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선생님들이 단식을 했는데도 애들이 회개를 안 하면은 학교 폐쇄. 다 집에 가. 이 학교 없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일주일 이상 버티겠어요? 와서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를 하겠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용서가 안 돼요. 뭐를 하냐면요, 그날부로 100km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이. 예,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5가지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거짓, 폭력, 도둑, 성적 타락,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학교.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엄청난 신뢰관계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학교 졸업생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 절대로 남의 것 훔치거나 이런 나쁜 짓 절대로 할 수 없어.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우리 죽었거든. 100km 행군했거든. 이렇게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하더라도요, 사회에 나가서 엄청나게 서로 믿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로도 예를 들면은 보석도 거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또 5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학년이 없어요. 그냥 1학년이 3학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과서도 없어요. 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요, 다 지난 지식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뭐를 할 거냐? 학생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면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만 놔둬요. 자, 뭐를 훈련을 시키냐면요, 여러분 사회에 나오면은 누가 뭘 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뭐 공부해라 다 옆에서 지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회에 나오면은. 그렇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졸업을 하면은 뭘 해야 될지 맹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둬가지고 지가 문제를 찾아내고 지가 답을 찾는 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찾아내는, 여러분 문제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예요? 그거 찾아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문제를 찾아내면 일단 답은 문제 찾는 것보다는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뭐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다 책표 이거 배워놓으면 다 쓸 데 있거든, 다 니네를 위한 거야, 이런 교육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워놨던 거 다 쓸 데 있어가지고 잘 써먹고 있어요? 개뿔을 잘 써먹냐고요. 공부할 때만 씨 빠지게 공부를 했지 써먹는 거는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쟁을 시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얘가 하는 공부, 얘가 하는 공부가 다 다른 거예요. 얘는 막 로봇 만들고 있어요. 얘는 막 역사 공부하고 있어요. 얘는 막 컴퓨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얘는 막 자기는 뭐 소설가 될 거라고 맨날 문학전집만 읽고 있어요. 한 놈은 나가가지고 맨날 공만 차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개판 같은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나오면은요, 지 마음대로 다 알아서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지 마음대로 놔둬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미리 시켜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을 집어넣어 놓으면요, 지식이 워낙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는요, 대부분의 지식들은 쓸모없는 지식들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를 가르치냐면은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나가서 새로운 지식이 막 나오면은 그거를 배우는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거를 배우는 교육을 해놓지를 않으니까 주입식 교육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외우다 보니까 그거 외워가지고 옮겨 적는 이 훈련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어떻게 습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책에다 써줘서 시험 보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배우는 학교를 이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학교를 이제 1년 반 전부터 지금 준비하셨고 내년 3월에 오픈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워크숍을 해온 6분의 선생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예, 선생님들이 잠깐 인사만 드릴 겁니다. 올라오십시오. 지금 천안에 있는 그 아우네 중학교 그 폐교에 지금 출근을 매일 하시고 아예 거기에 사시면서 합숙을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임교장 선생님 이제 교육학 박사시고요. 둘의 자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대 졸업하신 분들 또 기독교 대안학교의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국내에서는 정말 바른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대안교육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뜻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함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여드리는 걸로 예, 다음 달에 이제 어떤 학교가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모델 학교가 되고요. 지금 이제 그 폐교를 샀는데 그거 이제 수리공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만들고 옆에 이제 교실 새로 다 만들고 이런 이제 저 학교예요. 14,000평 정도 되는데 중학교 치고는 굉장히 넓은 학교예요. 14,000평이면 보통 초등학교가 한 3,000평 되거든요. 예, 그 이제 학교를 지금 이제 수리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공사를 하려면 건축 허가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는 이제 개교를 하고 나서 또 저때는 60명만 받으니까 저 교실만 가지고도 뭐 충분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중학교도 만들고 초등학교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지금 이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의 그 학장님이 이미 선임이 되셨어요.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창조과학을 하시는 그분이 이제 학장을 맡으시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준비가 이제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모델 학교를 만들고 주로 이제 우리는 캄보디아나 인도나 아주 어려운 교육이 부족한 그런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만든 최고의 이런 교육 과정들을 거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학교를 100개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하나씩 맡겨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하나 세우는데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7천만 원, 1억만 들여도 이렇게 학교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학교당 한 30억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30억 정도를 가지면은 이제 그 나라는 물가가 싸고 인건비가 싸니까 거의 100억 단위에 100억 이상의 한국에서 지으려면 100억 이상 들여서 지어야 되는 그런 학교를
이제 한 30억 정도면은 충분히 잘 지을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고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고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옆에 그 학교 안에 기숙사와 학교가 같이 있는 그런 이제 거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가치 있는 세상으로 바꾸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좀 열심히 하세요. 애터미가 잘 돼야 계속해서 이제 저는 한 100개 정도 짓고 이제 가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애터미가 100년 동안 가는 동안에 1000개도 짓고 10,000개도 지으면은 정말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이 학교의 정문에는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딱 붙을 거예요, 정문에.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이거는 광주 쪽에 와서 광주의 어머니라고 하셨던 그 서서평 선교사님, 간호사로 선교사로 오셔서 이제 평생을 한국에 살다 한국에서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그 당시 우리는요, 동네 문둥이가 오면은요, 돌판매질 했어요. 던졌어요. 오지 말으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문둥이들을 끌어안고 치료를 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옷을 나누었다. 그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 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 가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살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아이들이 나오면은요, 세상이 사는 거예요. 다 살겠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잘 먹겠다고만 하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생기고 헐벗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길이 아니고 높은 길이 아니고 낮은 대로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런 삶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자유냐 평등이냐를 가지고요, 엄청나게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전 세계가 냉전 시대에 자유가 더 좋으냐 평등이 더 좋으냐,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고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자유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부딪히고 싸웠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냐 평등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평등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안 되지 않느냐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아닌 거예요. 둘이 부딪혀가지고요, 싸워서 한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도 중요하고요, 평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융합시키는 것이요, 박애 정신이에요. 수천 년 동안 왕정이 되어왔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는 딱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왕이 치리하던 시대, 민주주의 사회, 시민사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정권을, 권력을 갖는 요 두 세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사를 나누면은.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그런데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추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만 들고 튄 거예요.
더구나 지금 박애정 씨는 아직도 프랑스 바스티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만 가지고 뛰었던 사람들 너무 잘 살면서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냈고, 평등만 가지고 뛰었던 사람들, 그게 평등한 세상이었냐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도 그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가 과연 평등한 세상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가난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지도 못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박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을 펼쳐나가는 삶을,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동참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룩한 일에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